자다 일어났는데 무릎이 뚝. 어두운 침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침대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을 잡으며 얼굴을 찡그린다. 뚝 소리가 울린다. 새벽 4시.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내 몸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주무른다. 창밖으로 동이 튼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내 인생을 멈출 수도 있겠다고. 산책도, 계단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침이 되자 무릎을 만져본다. 의아한 표정. 걸어본다. 멀쩡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그 소리가 환청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달력이 넘어간다. 일주일, 2주일. 계단을 내려가다 다시 무릎을 잡는다. 일주일 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뚝 소리를 듣게 됐죠. 그제야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진료실 복도, 엑스레이 촬영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한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닳았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 말이 너무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연골이 닳았다고? 그럼 이젠 어쩌라는 거지?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받는다.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알약을 먹는다. 받은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소염제 한 달치, 파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자 통증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는다. 물리치료실에서 기계 치료를 받는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뚝뚝 소리를 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건가? 어두운 화면, 정적, 숨소리만 들린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바라본다. 스마트폰으로 무릎 통증 원인을 검색한다. 저는 밤마다 검색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법, 수술 사례.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어떤 글에서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내 무릎은 이제 끝인가? 병원 진료실. 의사가 무릎 모형을 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릎은 연골, 인대,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과부하를 받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 무릎은 어디가 문제인가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한다. 연골이 조금 닳았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그럴 겁니다. 근육이라니? 저는 그동안 무릎뼈, 연골, 관절만 생각했습니다. 근육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벅지 근육 구조가 보인다.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이 강조된다.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가 나타난다. 무릎 통증의 70% 이상은 관절 자체보다 주변 근육의 문제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연골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본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근육은 자극만 줘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3초만 눌러줘도 혈류가 증가하고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3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초면 될 수도 있다고요? 약도 주사도 안 들었는데 3초 누르는 게 될까? 집으로 돌아온다.
석양이 진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켠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날 저녁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 한 줄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속 의사가 무릎 옆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여기 이 부분을 3초만 눌러보세요. 매일 아침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는다. 그 한 줄이 대체 뭐길래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시 본다. 텔레비전 화면과 따라하는 모습이 겹쳐진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무릎 바로 옆 허벅지 안쪽. 그 부분을 손가락 2개로 3초간 꾹 누르라고 했습니다. 무릎 옆 부위를 천천히 만지며 찾는다.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처음엔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더듬거렸죠. 그런데 한 지점을 눌렀을 때 아는 느낌이 왔습니다. 시계에 초침이 흐른다. 천천히 손을 떼고 무릎을 움직여본다. 3초. 1, 2, 3.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기분 탓인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긴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빛난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여러 번 눌러봤습니다. 왼쪽도 눌러보고 오른쪽도 눌러봤습니다. 확실한 건 아팠던 부위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해봐야.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옆을 다시 누른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눌러봤습니다. 3초.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조금 뻐근했지만 뚝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달력 페이지가 넘어간다. 1일, 2일, 3일. 매일 아침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부위를 3초씩 눌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신기하게도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간다. 조심스럽지만 불안감은 없어 보인다. 무릎을 만지며 미소 짓는다. 일주일 후 계단을 내려가는데 뚝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좋아졌는데 왼쪽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왜 한쪽만 나은 거지? 다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노트에 메모하며 정리한다. 저는 다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쪽만 효과가 있었을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오른쪽은 매일 정확한 위치를 눌렀지만 왼쪽은 대충 비슷한 곳을 누른 거였습니다. 근육 해부도가 보인다. 내전근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다. 거울 앞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내전근은 무릎뼈에서 손가락 2개 정도 위, 허벅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눌러야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부터 양쪽 모두 정확한 위치를 눌렀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스트레칭, 무릎 마사지,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한다. 저는 이걸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왼쪽 3초, 오른쪽 3초. 단 6초의 시간이지만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2주 후 달력. 계단을 가볍게 올라간다. 공원을 산책한다. 밝은 햇살.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뚝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차에는 공원을 30분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전문가가 다시 등장한다. 이 부위, 내전근은 무릎을 안정시키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흔들리고 연골에 마찰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극을 주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근육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혈류가 흐른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 무릎이 아팠던 건 연골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불안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깨워준 게 바로 이 3초였던 겁니다. 노트에 기록한다. 한개월 차, 통증 90% 감소. 거울 앞에서 스쿼트를 시도한다. 한 달이 지나자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스쿼트도 할 수 있게 됐죠. 약도 주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제 몸을 바꾸다니.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정리한다. 주의사항이라고 쓰인 노트.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세게 눌렀더니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위치를 눌렀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3초에도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걸. 잘못된 자세 3가지를 보여준다. 너무 세게 누르기. 잘못된 위치. 3초 미만으로 짧게 누르기.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고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초 미만으로 누르면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3초. 올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천천히 정확하게 누른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연습했습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정확히 그 부위를. 정확히 3초 동안. 그렇게 하니 효과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6주차 달력. 계단을 가볍게 뛰어 올라간다.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논다. 밝고 행복한 분위기. 6주가 지나자 이제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게 됐죠. 이 모든 게 매일 아침 6초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이 3초 루틴에는 단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의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플 때만 하면 안 된다. 처음 몇 주는 통증이 사라지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통증이 돌아왔죠. 전문가가 설명한다.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한번 좋아졌다고 방치하면 다시 약해집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양치질처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보여준다. 기상, 스트레칭, 3초 마사지, 미소.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가 쌓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양치질처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통증이 있든 없든 매일.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무릎은 완전히 다른 무릎이 됐습니다. 공원을 산책한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친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약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매일 돌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건강은 습관이다. 매일 6초 내 무릎을 지키세요. 약보다 강한 습관, 어른들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